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펀드 매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이제 펀드에 대한 재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3, 6, 9, 12를 제외한 달에도 역시나 월 말에는 펀드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뭐 ETF에 들어간 종목도 있을 거고, 그 뭐 MMF나 그리고 뭐 ELS, DLS 등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을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 이 5월 1일부터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 5월 말까지 매수한 종목들,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펀드에 한 10% 정도 담았다. 그러면 이거를 초과적으로 담았으면 그 월 말에는 이제 초과 뭐 9%까지만 담으면 된다. 그러면 1%를 이제 월 말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요. 예, 그런 조정을 이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많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다음 달에도 대략적인 유출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한 쪽의 외국인 기관 모두 다 IT를 상당히 좀 많이 담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담았기 때문에 월말 오늘에는 매도를 많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오늘 매수를 주로 많이 했었던,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했었던 종목들은 특히나 그 2차전지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을 기관이 IT를 사기 위해서 계속 팔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초과 어떤 부분을 덜어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2차전지를 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나 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근데 특이한 부분은 역시 2차전지를 담았다라는 뜻이죠. 상위 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20개 정도 기업들인데 거기에 2차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었다. 그러면 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월 말까지 계속 IT를 담아왔기 때문에 IT는 조금 이제 펀드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를 좀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좀 나눠서도 보면 또 명확해지거든요. 코스닥은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이오플로우, HPSP, LNF 에코프로, 동인세미캠, 루닛, 미래나노텍 등등 보시면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기관도 보시면 역시 2차전지가 상당히 많았다.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역시 뭐 대주전자재료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차전지를 오늘만 보면 담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을 보시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게 이제 수급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외국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급 자체가 파란색, 기관으로 수급되어 있는 표시가 빨간색입니다. 근데 2월달에 그 기관 외국인 수급이 거의 정점이었고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좀 더 길게 보면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2, 3, 4, 5월을 바탕으로 4개월 동안 팔았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드에 많이 비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3% 상승을 했고요. LNF도 보시면 이거 좀 길게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2월의 고점, 정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이 자체가 역시나 계속 팔고 있는데 그나마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5월 초경에는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어서 바닥을 조금 더 빨리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다음 달에도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로만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보다 많이 터지긴 했어요.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 평균이 한 30-40만 주 정도 됐었는데 오늘 80만 주 정도 됐다. 양호하게 좀 터진 흐름인데 못해도 예전에 거래량이 좀 터졌을 때 선이 한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추이적으로 상승,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쪽에 대한 매수자가 많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단발적으로 가격을 펀드를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정도 수준만큼 외국인 기관 이제 동반 매수하면서 끌어올려난 흐름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많이 담았었던 IT 쪽에 수급 자체가 조금 이제 5월 말 들어오면서 펀드를 좀 조정을 한 부분이고 이제 6월 달에 다시 들어서면서 이제 각 기업들 이제 특히나 투신이라든지 운용사들이 어떠한 결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진행을 따라서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집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6월에 들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변동성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의사결정이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에코프로, LNF를 보시면 못해도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고 가격적으로는 한 53만원, 4만원 정도에서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못해도 반등이 나오면 60만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60만원을 안착을 하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상승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못해도 한 70만원은 갈 수 있다라고 봐도 70만원에서 80만원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실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런 흐름으로 실리면서 상승을 해야 앞선 수급 자체를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승을 하긴 하는데 역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한 60만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7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 동사 최근에 거래량에 대한 흐름으로만 보면 거래가 많이 뭉쳐져 있는 가격대는 64만원, 5만원 선이다. 네. 그래서 64만원, 5만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80만원에서부터 50만원, 한 30만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간 정도가 한 65만원 정도 수준이라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까지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가야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방향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F도 지난번 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만원 선까지는 아직 완전하게 안착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종가 27만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참고로 동사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던 가격대가 30만원에서 31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이어지면 못하더라도 뭐 28만원은 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0만원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30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돌파하면 이 앞선 고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에 대한 비율로만 보면 뭐 LNF도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죠. 근데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상승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LNF가 좀 덜 오른 부분이 있어서 뭐 굳이 따져 본다라고 하면 뭐 LNF가 조금 더 덜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그 흐름보다는 더 최근에 2차전지가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IT를 잠깐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보시면 외국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보세요. 보시면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들도 별로 그렇게 매수를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뭐 기관도 팔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한 8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외국인보다 기관에 대한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더 상승을 했죠. 어찌됐든 SK하이닉스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까지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좀 아웃퍼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기관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그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이 받으면서 또 올라가고 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보더라도 뭐 소재 쪽 동진 세미캠이나 뭐 이런 쪽도 기관 외국인이 괜찮잖아요. 하나 머티리얼즈.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2차전지와는 판이하게 좀 틀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수급 자체가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그래서 대부분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SNS텍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 FST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테스나도 이제 최근에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추이 자체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흐름인데, 2차전지를 보시면 뭐 판이하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흐름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우하향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기관이 버티고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첨보, SKC, 뭐 후성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또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 흐름. 그리고 자이글, 금양, 금양은 외국인 지분이 있긴 하지만 지분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네. 길게 보면 원체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잘 보시면 6월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또 2차전지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반도체가 AI를 등에 업고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얼마만큼 좀 더 이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5월에 가장 큰 핵심 주도주는 거의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차전지가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두 업종이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좀 빠질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코로나 때 같이 동반적으로 다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종목들이 그런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 시장 자체가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난 거죠. 어찌됐든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성공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